그날도 저는 가게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새벽부터 쓸고 닦은 가게 앞 보도블록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저는 늘 그래왔듯 가게 문을 열기 전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비켜보세요. 길 막고 있잖아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목에는 이어폰을 걸친 채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빗자루를 치우려 몸을 옆으로 비키는데도 그는 제 어깨를 밀듯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일을 해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냥 길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길을 막는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른한 살,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언제부턴가 저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방해물로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모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제 이름은 한경수입니다. 71살.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서 경수문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36살 때 시작했으니 올해로 꼭 35해째입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순자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다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주방에서 고기 굽고 생선 지지며 연기를 마신 탓이겠지요. 순자가 떠난 뒤 저는 이 가게만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한민우, 46살.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고 분당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좋은 아들입니다. 착합니다. 하지만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늘 다음에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는 못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먼지가 쌓인 선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책 진열대, 펜 코너, 스티커 상자 모두 낡았습니다. 작년에 들여온 상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어째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목재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계산기, 영수증 뭉치, 순자가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손님이 올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0.5 샤프심 있어요? 있지. 저기 선반에. 아이 하나가 선반으로 갔습니다. 다른 아이는 제 계산대 옆을 기웃거렸습니다. 와, 여기 완전 옛날 가게네. 우리 엄마가 다녔던 가게 같음. 그러게. 계산기 좀 봐. 저거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는 척했습니다. 아이들은 샤프심을 사고 나갔습니다. 1,000원짜리 2개. 2,000원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옆 가게 박순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경수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라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가져왔어요. 순희 씨는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씨. 뭘요? 옆집 사는데 이 정도야 해야지요. 그나저나 경수 씨, 요즘 가게 어때요? 손님 많이 오나요? 글쎄라우. 예전만 못하지요. 순희 씨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경수 씨,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재개발? 그 최태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한다는 사람. 요즘 이 골목 건물주들한테 접촉하고 다닌대요. 땅을 사겠다고. 그래요? 네. 제 가게 건물주도 전화 받았대요. 경수 씨 건물주는 아직 연락 안 왔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건물의 세입자일 뿐입니다. 건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임대료를 냅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경수 씨. 요즘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3시쯤 정수아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수아 왔구나. 오늘은 수요일이 아닌데? 네, 근데 샤프심이 떨어져서요. 0.5 한 통 주세요. 그래, 그래. 저는 서랍에서 샤프심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는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가게에 손님 별로 안 오시죠? 그렇단다. 제 친구들은 다 인터넷으로 사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요. 더 싸대요. 그렇구나. 할아버지도 인터넷으로 팔면 안 돼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단다. 수아는 샤프심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총 32,000원. 샤프심 몇 개, 공책 2권, 볼펜 5자루. 임대료를 생각하면 적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5쯤 돼 보였습니다. 한경수 사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개발 이사 최태준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망개발 이사 최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별건 아니고요. 이 골목 재개발 건 때문에 왔습니다. 재개발요? 네. 저희가 이 일대를 새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장님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골목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낡은 가게들, 좁은 도로, 노후한 건물.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사장님 건물주분께 제가 따로 연락드릴 겁니다. 사장님은 세입자시니까 보상금 받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나쁜 조건 아니에요. 저는 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보세요. 이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5만 원? 10만 원? 그걸로 임대료 내고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노인분이 이런 가게 운영하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폐 아닙니까?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분, 민폐.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예?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태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사업입니다. 곧 건물주한테 연락 갈 겁니다. 어차피 결정은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최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건물주 이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장님. 아, 경수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최근에 재개발 관련해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희망개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요? 글쎄요, 경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건물 팔 생각이 있어요. 예? 경수 씨, 이 건물 지은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임대료도 예전만 못하고 이 기회에 팔고 싶어요. 이 사장님, 저는 여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죠. 하지만 경수 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이 3개월 뒤 매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입자는 그 전에 이전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저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건강 문제예요? 아니, 건강은 괜찮아. 근데 가게가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구나. 재개발이요? 응.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로 했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됐어요. 뭐? 아버지, 그 가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민우야, 아버지는. 아버지,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어쨌든 가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그만 쉬어야 할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가게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기운 없이 계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 가게 이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이였습니다. 평소엔 인사도 거의 나누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저도 재개발 통보 받았어요. 3개월 뒤에 나가야 한대요. 그렇군요. 솔직히 저는 화가 나요. 제가 여기 카페 차린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대출받아서 인테리어하고 장비 들여놓고 이제 좀 손님이 늘었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이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여기 오래 하셨잖아요. 35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화 안 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이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체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죠. 저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요. 싸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안 싸우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이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싸우라. 하지만 저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해야 할까? 사진 속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서 슬래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혹시 한경수 사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나온 김미선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도시재생과요? 네. 이 일대 재개발 건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김제시도나 창계송미선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골목이 역사문화거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역사문화거리요? 네. 이 골목이 50년 이상 된 오래된 상권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 지정되면 함부로 재개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골목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최소 70% 이상의 상인이 보존에 찬성해야 합니다. 사장님 가게처럼 오래된 가게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그 분들을 설득해서 서명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재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미선은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순희 씨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순희 씨,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희 씨는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서명할게요. 어차피 저도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첫 번째 서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민석의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좋은데요? 저도 서명할게요. 두 번째 서명.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경수 씨. 근데 저는 재개발 찬성이에요. 보상금 받아서 다른 데 가게 차릴 거예요. 정육점 주인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 씨, 현실을 보세요. 이 골목은 이미 죽었어요. 보존한다고 손님이 오나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총 15개 가게 중에서 겨우 5개 가게만 서명을 받았습니다. 70%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정수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할아버지, 가게 문 닫으시는 거 진짜예요? 그렇단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가게 없어지면 안 돼요. 수아야.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랑 여기 이사 온 게 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 가게에서만 물건 샀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도, 제가 슬플 때도 할아버지가 항상 여기 계셔서 좋았어요. 수아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가게가 없어지면 저는 어디 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노력해 볼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부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냉담했습니다. 경수 씨, 감상에 젖지 마세요. 돈이 더 중요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명은 겨우 7개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들었습니다. 역사문화거리 지정 추진하신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거 안 됩니다. 저희가 이미 건물주 80% 이상과 계약했어요. 세입자 몇 명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최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노인분이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세요? 이 가게는 제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하루에 3만 원 버는 게 인생이라고요? 최태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시대에 당신 같은 가게는 필요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태준 일행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71살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저 같은 늙은이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연례 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혈당이 많이 높으세요. 당뇨 초기 단계입니다. 식이 조절하셔야 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사장님, 건강 챙기세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단다. 가게 정리는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이야.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여기 경수문구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한경수 씨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노인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만수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여기서 살았었어요. 정만수? 저는 그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사장님, 혹시 1988년에 이 가게 여신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만수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50년 전 이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빚에 쪼들려서 망해서 이 동네를 떠났었습니다. 그때 제 가게가 있던 자리에 사장님이 가게를 여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동네 소식을 들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제가 원망한 게 잘못이었어요. 사장님은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저는 2년도 못 버텼. 사장님은 대단하세요. 정만수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 동네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제가 지켜온 시간. 그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진, 영수증, 손님들이 써준 편지, 신문 스크랩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1990년 여름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쓴 편지. 아저씨, 제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아저씨가 준 연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1995년 겨울 중학생이 쓴 편지. 사장님, 제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매일 이 가게에서 공부했던 게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2005년 봄 젊은 엄마가 쓴 편지. 경수 아저씨,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 가게에서 샀던 것처럼 제 아들도 여기서 물건을 사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추억이었고, 누군가의 이정표였고, 누군가의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제가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공청회요? 네. 이 골목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말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구청에서 공청회가 있어요.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저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저는 손으로 원고를 썼습니다. 순희 씨가 도와줬습니다. 이민석도 도와줬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구청 회의실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주들, 상인들, 구청 관계자들, 희망개발 관계자들, 최태준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수문구를 운영하는 한경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 골목을 지켜달라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71살입니다. 3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인 날도 많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인생이고 제 아내의 추억이고 이 동네 아이들의 기억입니다. 저는 준비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십시오. 35년 동안 손님들이 제게 써준 편지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오래오래 계세요. 이게 제가 받은 보상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목은 낡았습니다. 뒤떨어졌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걸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저도 꿈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희 씨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민석도, 정수아 할머니도,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구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장님,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보존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오늘 공청회 영상 봤어요. 회사 동료가 SNS에 올라온 거 보여줘서요. 그래. 민우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만 쉬라고만 했지 아버지 마음은 몰랐어요. 민우야. 아버지, 이 가게 지켜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 드리고 SNS도 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구청의 심해 끝에 이 골목은 역사문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희망개발은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최태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수문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우가 만들어준 인터넷 쇼핑몰 덕분에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추억의 문구점이라는 이름으로 옛날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3배는 늘었습니다. 이민석의 카페와 협업해서 문구커피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수아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에 샤프심을 사러 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데려옵니다. 박순희 씨는 매일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 반찬을 먹으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35년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제 한 젊은 손님이 가게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SNS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말이죠.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에겐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지키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넷째,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제 가게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싸우십시오. 저는 오늘도 가게의 문을 엽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경수입니다. 71살 문구점 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